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동 거리인데요. 평면이용 운동.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개미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 얘기할 때는 그냥 간단한 부분만 얘기하고 나중에 외신 대비하면서 심화 과정 하면은 좀 더 살을 붙일게요. 지금은 이런 어떤 워딩입니다. 평면이용 운동이니까 우리가 미분석 배운 거 그대로 좀 다시 한번 끌고 오면은 시작점이 원점으로 두고 여기다 개미 한 마리를 올려놓는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개미를 이제 1시간 만에 관찰해서 그 개미의 위치를 여기라고 파악을 한 거야. 그때 위치가 x, t, y, t.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해 볼게요. 그게 이제 우리가 미분에서 배웠던 거니까. 자, 그러면 그때 선생님이 속도 구한 거 한번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가보면 속도는 dx, dt, dy, dt였고요. 그래서 그 속도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요 지점에서 얘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건지 방향을 결정한다고 했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 속도의 크기. 그걸 우리는 속력이라고 이름을 붙일 거고요. 그 속도의 크기를 구한 이 dx, dt 제곱 플러스 dy, dt 제곱의 루트까지 여기가 이제 속력까지 구합니다. 그럼 속력의 크기가 속도의 크기가 뭐라고 했냐면은 요 지점에서 방향은 속도를 결정하고 얼마만큼 멀리 점프를 할 거냐 그 놈의 크기를 결정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크면은 많이 점프를 하는 거고 적으면 적게 점프를 하는 거. 오케이. 자,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시 질문을 들어가면은 변이는 그냥 시작에서 이 현재 위치 개미가 중간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1시간 만에 얘를 봤기 때문에 대화도 안 되고 그지? 그러니까 변이는 그냥 얘예요 얘. 그래서 자 구분을 하기 위해서 잘 봐. 그러니까 첫 번째 변이를 구하라 그러면은 그냥 얘는 xt의 시작점을 원점으로 놨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그럼 이동거리는 어떻게 구할까? 이제 이게 올해 이제 관심이 돼요. 이동거리를 어떻게 구할까? 이동거리. 그럼 이제 실험을 다시 해야 돼. 다시 시간을 1시간 전으로 돌려서 개미를 여기다 올려놓고 이제 너의 관찰을 내가 하겠다. 그러면 10분 단위로 얘를 관찰해 가는 거야. 개미 움직이는. 그럼 개미가 10분 후에 여기 있었고 또 10분 후에 여기 있었고 또 10분 후에 여기 있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관찰하다 보니까 여기로 온 거야. 그럼 우리는 그걸 이제 점점 연결하는 거야. 그럼 아까 변이 구한 거보다는 어때? 아까 1시간 만에 본 거보다는 좀 더 촘촘하게 얘 관찰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를 이제 조금씩 더 그 관찰 시간을 좁혀가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은 개미의 움직임을 초 단위로 내가 관찰했더니 이렇게 나가요. 그걸 다시 더하는 작업을 하는 게 바로 이제 이 순간순간에 이 잘라진 이 간격들이 아까 우리가 구했던 속도의 크기라는 거야. 저 순간 지점에서 속도의 크기를 구했더니 그 다음 단계 여기까지 온 거고 또 이 지점에서 속도의 크기를 구했더니 그 다음 단계 여기까지 온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잘게 속도의 크기는 저걸 순간순간 잘게 잘랐을 때의 워딩이라면 이동거리는 속력을 다시 모은다라고 해서 적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인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고등 과정에서 이 개미가 이제 막 마음대로 움직이니까 그렇게 그거보다는 적어도 일정의 함수의 느낌을 가면 x축은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어떤 물체만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어떤 움직임은 이런 움직임대로 나름대로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고등 과정에서는 어쨌든 함수의 형태만 다룬다면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이 지점을 y1이라고 t1이라고 볼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때의 위치라는 뜻입니다. 또 이 지점을 이것도 시간이 t2일 때 자 그럼 우리 입장에서 이거야 순서는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게 바로 속력, 지금까지 속력을 구한 거예요. 그거를
주어진 시간의 간격으로 시간에 대한 변수로 접근하는 거. 그게 바로 요 지점에서부터 요 지점까지 개미의 실제 움직임 거리를 구합니다. 세이가 물리의 신이라고 했으니까 오늘 물리의 신이네. 굉장히 물리적인 이 이론이 많이 들어있는데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 그쵸? 그런데 여기에서는 한 단계 더 가는 거예요. 얘를 이 부분만 따로 떼우면 이렇게 가져갈 수 있죠. 자, 왜 저런 작업을 하냐면 어차피 우리가 이제 이거의 다른 어떤 표현이 dx, dt 그래서 다시 x축에 대한 속력만 따로 뽑아낸다면 이 안에 남아있는 게 이렇게 남아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원리는 이제 뭐냐면 이 속력이 이거랑 똑같은 거야. 갑자기 이걸 지워버리면 안 돼요. 우선. 근데 속력에 대한 워딩은 여기까지인데 적분 변수가 dt다 보니까 같은 물리량을 가져서 이게 약분이 되더라고요. 그럼 dt가 약분이 되면서 dx만 남았기 때문에 이제 이 표현이 이렇게 바뀐 거고요. 그때는 이제 적분 구간을 x1, x2 다시해서 저게 시간에 대한 관찰이라면 이제 이거는 x축에 대한 관찰로 이동거리를 구합니다. 둘 다 이동거리야. 이름은 왜 같은 식을 변형시켰기 때문에 선생님 이제 아시겠죠? 그런데 얘는 얘대로 목적이 매개 변수로 주어졌을 때 이 식을 쓰는 거고 이걸로 주어졌을 때 이 식을 쓰는 거야. 다시 얘기해서 매개 변수로 주어졌는데 그걸 억지로 이렇게 만들어서 적분하려고 하지 마시고 또 y는 fx로 줬는데 그걸 또 억지로 저쪽으로 돌려서 적분하려고 하지 말라고. 왜냐면 따로따로 식을 만들어 줄 테니까 너희들은 거기에 맞게 쓰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선생님 이걸 dt분의 dy로 뽑으면 안 돼? y축의 속도 괜찮아요. 그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고등 과정에서 벗어나는 어떤 그런 움직임 이런 어떤 물체 외행성 뭐 실제 이제 우주의 어떤 왜? 좀 너무 과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여기는 x축이 양의 방향이니까 이렇게 쪼개고 또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는 또 y축이 올라가는 움직임이니까 그럼 y축으로 쪼개고 이런 식으로 쪼개는 어떤 그 축을 다르게 잡아가면 이런 어떤 움직임도 내가 실제로 이런 걸 구할 수 있어요. 물론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좀 더 이제 고차원적으로 들어가면 인공위성의 궤도에 대한 부분을 다 이용으로 다 계산합니다. 이 계산을 미리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실제로 인공위성을 보내봐. 그러면 그 비싼 몇 억씩 하는 거 그냥 막 쏴봐? 그럼 김정은이에요? 이 자식이 매번 지금 미사일을 그냥 막 쓰고 있어요. 지금 그 하나 한 발 쏴야 돼. 돈이 어마어마한데 지가 아니니까. 위험할 수도 있는데 내일 선생님 여기가 없을 수도 있어. 그러면 빨리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아니면 저기 국정원에다 신고를 해주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동거리를 구한다라고. 그래서 요게 좀 이론상 이거니까 하나씩 좀 보면은 21번 문제하고 22번에 1번 문제를 좀 비교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거 좀 외워주셔야 되고 이거 좀 외워주셔야 되고 식이 만들어진 과정을 좀 이해하고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1번은 이게 바로 저게 바로 매개 변수인 거고요.
이게 바로 y는 fx로 주어진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첫 문제니까 하나 좀 절차대로 가면 이거 실제로 서술에 나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지금 이렇게 표현된 게 위치예요. 위치. 그러면 속도는 뭐가 되죠? 속도는 미분에서 순서쌍으로 나타내야 돼요. 그 다음에 속력은 그놈들의 크기를 구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순서대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술형에서 속도 구하라고 하면 여기까지만 구해야 되는데 그걸 속력을 구하면 당연히 다른 걸 구해냈으니까 틀린 거지. 그럼 선생님 가서 막 선생님 억울하게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러면 말할 자격이 없어요. 다른 걸 구해냈으니까 당연히 연기를 하는 거죠. 연기. 자, 봐봐. 그러면 이제 얘를 제곱시키고 얘를 제곱시켜서 더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다시 얘를 제곱시켰을 때 마이너스, 얘를 제곱시켰을 때는 플러스니까 다 사라지고 3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이렇게 하나 묶을 수 있고 여기도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이렇게 묶을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다 루트를 씌운다고 하면은 자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루트가 안 벗겨지면 뭔가를 잘못합니다. 오케이? 다른 문제를 풀더라도 이 루트가 안 벗겨지면 내가 뭔가를 속도를 잘못 구하든지 속력을 잘못 구하든지 그거에서 좀 의심을 하시고 여기 이제 속력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이동 거리는 그 속력을 주어진 시간 0부터 2파이까지 접근했을 때 결과라고 해주시면 오케이. 그러면 이 문제도 또 그 절차대로 좀 풀이를 해보면은 이것도 ynf잖아. 근데 얘는 이제 속도 속력의 개념이 이제 사라져. 근데 물론 다시 구한다면 뭐 할 수 있냐면은 봐봐. 1 플러스 f 프라임 x 제곱까지만 구하는 게 아니고 그놈에다가 이걸 곱해주면 지금 여기서 구한 속력이랑 같은 개념입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내신에서는 안 물어보는데 가끔 문제집에서 이렇게 물어봐. 속력을 이 식에서의 속력을 구하셔. 그러면 나중에 뭐 x축의 움직임이 t를 미분해서 뭐 3 x축이 시간당 3 속도로 움직인다. 그러면 뭐 이렇게 이제 나중에 3을 곱해주면 그게 바로 속력이 되는 거야. 그건 이제 현실적인 문제는 아니고 가끔 문제를 나오니까 그때 가서 그걸 대신하는 거고. 너희는 이걸 먼저 구하려고 노력을 하지. 그럼 얘가 이제 1 플러스 2분의 1에 2의 x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인데 그걸 제곱시킬 거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고 거기에 루트까지 이게 1차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야. 루트가 안 벗겨지면 뭔가 내가 식을 잘못 구한 거니까 적절하게 완전적으로 만들어주면은 내가 4분의 1에 이거였던 거고 그럼 그거에까지 해서 이제 주어진 x 간격이 0부터 1까지니까 0부터 1까지 원래는 절대값이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다 양수니까 상관없죠. 그래서 이제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22번은 지금 21번과 동일한 해석이니까 너희들이 완전 제곱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2번 2번만 선생님 이제 사이클로 이제 설명하면서 끝내는 걸로 할게요. 루트가 안 벗겨지면은 뭐 잘못한 거 거기서 오시는 거죠. 물론 그러다 보면 루트가 안 벗겨지는 실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건 이제 현실적으로 잘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 유종들을 걸어봅시다. 자, 사이클로이드 곡선은 이제 미적에서 배운 게 있으니까 요거까지 관계식 쓰는 것을 생략하고 요 선을 구하는 거, 요 호의 길이 이걸 L이라고 표현할게요. 첫 번째 L을 구하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아까 절차대로 속도를 구하면은 속도는 1 마이너스 코사인 t 사인 t가 되겠죠. 그리고 속력을 구하면은 1 마이너스 코사인 t의 제곱 1 사인 제곱 t, 그러니까 1 마이너스 이건 쓰고 줄게요. 코사인 t의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 t의 루트를 씌운다. 썼기 때문에 지우지 말자. 그러면 얘가 1 마이너스 2 코사인 t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식은 2배의 1 마이너스 코사인 t가 돼요. 저게 사이클로이드 매개 변수고 물론 각속도 t 뭐 나중에 이제 좀 일반화 시킬 건데, 오케이. 그러면 봐봐, 이거 루트를 벗겨낸다는 자체가 좀 부담이 되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너희들이 알고 있으면 좋다. 다각공식이면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2배, 2배, 4배 이거 그래서 제가 2 사인 2분의 t 원래는 절대값이 있어야 되는데 주어진 범위 0부터 2파이 선택에 양수니까 괜찮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동 범위는 0부터 2파이까지의 2 사인 2분의 t를 접근하자는 얘기고, 그러면 네, 접근해. 코사인 2분의 t에 이건가요? 그럼 2파이 집어넣으면 얘가 파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되고 0 집어넣으면 1이니까 마이너스 8이 되겠죠. 아, 실제로 곡선의 길이는 8이 됩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거기서 만족하지 마시고 이 부분의 넓이 어떻게 구할까요? 오히려 너희들이 약간 원술 주제까지 간다면 또 이응 디귿 학교에서는 실제 학교 이름 밝히면 안 되니까 이응 디귿 학교에서는 요거까지 낸 적이 있어요. 이응 디귿 알죠? 실명 얘기하면 안 돼? 아, 또? 아무거나 좀 불러본 거야. 자, 알겠지? 이 학교에서는 저게 실제로 나온 적이 있어. 무슨 얘기냐면은, 조리 넓이는 0부터 2파이까지의 이거 좀 기억을 해놨으면 좋겠어. 실제 수능에 안 나오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구간 아직 이제 좀 이따 바꾸고, 구간은 y 대신 누구를 1 마이너스 코사인 t를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dx 대신 여기서도 지금 dx 대신 1 마이너스 코사인 t니까 제곱 dt 이렇게 됩니다. 대신 구간도 원래 0, x에 대한 구간이니까 t에 대한 구간으로 바꿔야 되겠지, 그지? 근데 그게 공교롭게도 지금 사이클로이드는 그 x의 구간과 t의 구간이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중에 뭐 각속도를 바꿔버리면 좀 상황은 달라지겠지만, understand?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론이 뭐가 되냐면은 이것 때문에 적어도 0부터 2파이까지 절대값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라져요. 그리고 2파이 1, 그러니까 2파이 플러스 이것도 4분의 파이의 몇 배? 0부터 2분의 파이가 4분의 파이입니다. 4배라고 하시면. 그러면 답이 3파이. 이게 또 x축과 들어있으면 불안할 피. 옛날 논술 주제에 나왔기 때문에 같이 기억하는 것도 괜찮아요. 연대에서 한 7, 8년 됐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연대에서 논술 문제가 있어요. 그럼 오! 아, 실명을 얘기해버렸네. 오케이?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소개하는 이제 조건을 배웠으니까 활용까지 해서 끝났습니다. 물론 다시 선생님 수업을 한다면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겠지만 이 정도가 다야. 이 정도. 더 이상 깊게 들어가봤자 수능에는 안 나오니까 내신용으로 생각한다면 이 정도가 충분히 아시겠죠? 여기까지 정리를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